자연 독점형하고 지역 독점형 이야기를 해봅니다. 뭐 독점형에도 여러 가지 독점형이 있겠죠. 근데 그 시장을 어떻게 이제 그 회사가 차지하게 됐는가, 저게 중요한 거겠죠. 뭐 자연스럽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역적으로 분할돼서 이제 갖는 경우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자연 독점형 같으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독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전선을 갖다가 여러 회사가 깔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한 회사가 집중적으로 깔고 그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이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한전이 한국의 이제 자연 독점형으로 이제 전기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표준 독점형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 표준을 그 회사가 가져가게 됨으로써 그 후에도 꾸준하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죠. 뭐 기술 독점형하고 비슷하긴 한데 퀄컴 같은 경우에 기술력 뛰어납니다. 지금 같은 게 이제 거의 뺏기긴 했는데 이제 표준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느렸는데 지금 너무 빨리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못 뚫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기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못 뚫어가지고 계속해서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죠. 뭐,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그런 기업이 없고요. 해외에 보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또 적당한 게 벌어가지 너무 많이 벌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경쟁 기술이 또 튀어나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또. 그래서 독점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제 가면 가서 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뭐 주요 기업들이 이제 기술 독점이죠.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거죠. 카메라 쓰는데 소니째나 삼성째 쓰면은 화질이 좀 이쁜데 중국제 뭘 쓰면은 약간 좀 뭐 이상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제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또 마케팅을 또 잘하는 회사들도 있죠. 삼성 같은 게 마케팅 엄청 잘하죠. 핸드폰을. LG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삼성 핸드폰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물건이 좋은지 마케팅이 되듯이 아니면 LG에서 말하듯이 저희들이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많이 팔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의 독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규모의 독점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일단 그 크기에서 앞서기 시작하면 계속 앞서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선순환이죠. 물건을 팔고 다시 또 이제 그 물건을 판 돈으로 이제 선행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투자가 기업의 또 발전을 또 이끌어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독점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제 규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 독점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이제 독점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은 뭐 지역 독점 보고 나서 얘기를 하죠. 정부 규제로 발생을 합니다. 있던 이 지역에는 이제 누가 맡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스회사 같은 경우죠. 역시 똑같습니다. 한전하고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죠. 가스관을 두 회사가 깔아가지고 끊임없이 깔아대면은 두 개, 세 개 회사가 경제적으로 깔면 위험하겠죠. 가스관 한 번 깔고 나눠 쓰는 게 좋지. 그거를 여러 회사가 깔면 좀 문제가 됩니다. 통신회사도 그렇습니다. 한 회사가 깔고서 이제 그걸 나눠 쓰는 거죠. KT가 이제 기간 사업자를 갖고 기간망을 깔고 이제 그 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SKT나 LG도 같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이제 경쟁은 좀 맞긴 하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 독점이 발생을 합니다. 핵심 위치에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독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거리에 있는 빵집이라던가 아니면 백화점 또는 뭐 음식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핵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독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독점 기업들은 투자하기 무조건 좋은 회사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점 기업이 좋다는 걸 돈이 벌리는 두 가지 이유, 이제 캠피셔님 이야기를 계속 드리죠. 캠피셔님 말씀하셨죠. 돈이 벌리는 두 가지 이유는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던가, 아니면 남보다 위험을 더 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독점 기업은 어떻죠? 다 비싸요. 하나도 싼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독점을 하고 이미 시장에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꽉꽉 차 있습니다. 성장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다음 뭐죠? 매출이 늘지 못하고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독점이다 보니까 정부의 눈에 확 띄죠. 제가 마음대로 가격 올리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정부에서 계속 견제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윤이 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윤 성장의 정체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통닭집이 하나가 있는데 독점이니까 좋죠. 근데 시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통닭을 얘네는 얼마 이하로 팔아라. 많이 남았어? 통닭을 얼마에 팔아갖고 뭐 무조건 5,000원에 팔아갖고 5,000원에 팔았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팔리니까 하나당 뭐 1,000원씩 남는데 10,000개 팔려갖고 1,000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세금을 좀 절반만 좀 뺏어가자. 500만 원 뺏어가면은 이윤이 500만 원밖에 안 남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독점을 해갖고 가져가게 되면은 정부에서 또 세금을 내던가 아니면 각종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것들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떤 경우에는 계속 횡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미래에 지금을 유지는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기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그대로고 관심을 못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 없이 계속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는 이제 경향이 좀 존재를 합니다. 예.